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35페이지의 건축 허가권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사전 결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사전 결정에 대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통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허가권자입니다. 그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요, 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내 옆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국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는 부분.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에도 있는 구청장, 각각 자치구 구청장이 있죠. 물론 광역시에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제 군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와 같이 규모가 큰 것인 경우에는 이 기초자치단체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에서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 선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인데요.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그러면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때 그래요. 이런 건축물을 이제 신축할 때 그렇고요. 증축할 때도 이제 해당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구청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 공장이나 창고,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부분이 헷갈릴 텐데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또 밑에 연이어 나오는 부분인데, 도지사의 사전 승인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일반 도 밑에 있는 시, 군, 이런 경우, 이런 곳에서 그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는데요. 이 시장 군수가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을 허가하려면은요, 본인이 건축 허가권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의 상위권자가 도지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만약에 위에 3에 나아가 요겁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건축물을,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죠. 일반 시 또는 군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공장이나 창고는 사전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나 창고는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밑에 이 두 가지도 이제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 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일대, 이럴 때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역시 지정 공고한 구역에 위치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이 경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죠? 그러나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어 놨습니다. 자수 하면은요, 3천만 원 받죠. 자수하려면은 뭘로 하죠? 자, 011 전화번호로 합니다. 옛날에는 011을 썼었죠. 그리고 범인 이름이 의숙이에요. 자수 3천, 011 의숙. 그렇게 일단은 암기 코드를 정한 다음에 이거 역시 써가지고 손 근육으로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숙이라는 사람이요,
이 주교였어요. 뭐 사이비 종교단체의 주교였는가 봐요. 주교, 위속,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공구역에서 건축하는 의락시설 및 숙박시설이다. 그렇게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딱 헷갈리기 좋은데요. 이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만약에 공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일반 건축물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당연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제외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요. 혹은 뒤에 이제 신고에도 살펴보지만 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도 보면은 사전 결정을 받으면은 의제받는 사항들이 있었죠. 이게 그겁니다. 사전 결정 통지 효과. 그러면 농계하산 보도로 내려왔다. 이런 그 사전 결정 통지 효과가 있었죠. 이런 의제를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건데 건축 허가를 받아도요. 똑같이 이런 의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요. 이 사전 결정에서 의제받았던 것들은 당연히 역시 의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계하산 플러스 이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의제를 해준다. 우리가 이제 대략 웬만한 것들은 다 의제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자 공작물 축조신고 이런 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요 당연히 건물 짓기 전에 현장사무소 만들어야 되고,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터 잡고 나서 담장 경계를 명확하게 위해서 담장들 설치를 해야 되죠. 공작물 축조신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의제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사전 결정 의제 내용이 이제 요 개발행위 농계할 때 개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지 전용어가 나오죠. 농계하 산할 때 산자 역시 또 보도로 내려왔다.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 하천 전용허가도 마찬가지로 다 의제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도 의제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 허가를 혹은 건축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틀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 건축 인허가, 건축 허가 카테고리 내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건공, 토물이었었죠. 그래서 이 주된 행위인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요, 종된 이 개발 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죠. 남의 땅에 마음대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밑에 이 박스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 소유권은 없다 할지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임차권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또 예외가 있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을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려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대지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완전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는 케이스예요. 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축을 하거나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요. 그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각각 신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리모델링을 위한 그러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숫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80입니다. 50으로 바꿔갖고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자 그러니까 이 복합 건축물인데요, 이거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자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에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자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암기를 하시기보다 이렇게 쭉 몇 번 읽어보시면은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편안하게 읽히면서 자, 맞고 틀리고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요 80 숫자, 그리고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키포인트 등을 정확하게 좀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위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2번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유자에게는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라는 거 대돈 주고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요거 30일로 자꾸 바꾸니까 3개월, 충분히 3개월 동안 협의를 하라.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제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요, 이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위에처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런 경우 법원에 공탁한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요, 자 감정평가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은 항상 산술평균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요. 7번 생활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 차단 등에 대해서 이제 이 신설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즉 이 뭐 생숙이라고 하죠.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시점에서 사용 승인 요건, 나중에 뭐 건축물 다 진 다음에 사용 승인을 내줄 때 그 사용 승인 요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숙박업 신고 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신설조항으로 들어왔느냐면요, 일부 업자들이, 안 좋은 업자들이죠, 뭐 합법적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뭐 아파트다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일단 해놓고 나머지 분양을 받은 구입자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냐면은 미신고 숙박업이나 뭐 불법 용도 변경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적발받아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무는 상황들이 속출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제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시점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벽히 갖춰야만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다 뭐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아예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그 배경을 아시면은 이런 내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 맞죠? 건축허가권자가 사전 결정도 하고 건축허가도 하는 겁니다. 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요, 716번 사전 결정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전 결정을 통지하게 되면은 농계하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농계하산의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의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전 결정을 하려면 이 허가권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관계인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또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정, 교통영향평가, 기억. 자, 환경영향평가 아니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것과 이제 교통영향평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건축법률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해야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건축허가가.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볼까요?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이다 그러면은요, 연면적이 240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사전결정은 반드시 건축 허가 대상일 때 사전결정도 할 수 있어요. 건축 신고 대상일 때는 사전결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요 조건이. 지문이 쉽지는 않죠.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 대상 건축물을 앞으로 배울 거지만, 연이 고산미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면적이 240제곱미터니까 이미 신고 대상 건축물을 초과해 버렸네요.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 허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이니까 사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의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건축 허가를 의제해 주는 사항에 여기 배웠죠. 여기에 이제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보도였죠. 보전산지인 경우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 보전산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농계하산 묻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맞고요. 산지 일시 사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이런 거 다 맞어요. 산지만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허가 다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린 게 있을까 볼 때 2차적으로 뭘 봐야 되면 보도 봐야 돼요. 자, 보도 봐야 됩니다. 보농 아닙니다. 디귿만 아니고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은 맞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보통 건축법에서 심의협의 기간은 15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통지나 통보는 좀 가볍죠. 심의나 협의에 비해서. 그래서 10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한다. 이 창고, 요거 반드시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 정도 규모면은 이렇게 증축해갖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면은요, 광역시에서 이런 걸 건축하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게 맞는데 이 창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공창지,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그런 건축물인 경우 이 공창지 같은 경우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역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라는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이 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OX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20층이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니까 이 광역시장이 해야 될 목이 아니라 이 B구의 B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옹담 2였죠? 2m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물과 분리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을 때 같이 의제되는 개발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공작물 등의 축조 신고, 요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요, 이 공작물 축조 신고도 같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습니다. 3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공자 변경은요,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이게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고요. 건너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고요. 다 나중에 살펴볼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거든요. 나중에 순환 반복하실 때 각각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나중에 이론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출제자가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각 곳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문제죠.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연면적 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자,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은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장, 그 다음에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친 건축물은, 자, 이런 건축물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자수 3층, 3층이거나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면은 011 의숙이었죠. 자, 첫 번째 공은요, 공동주택입니다. 011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었어요.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죠. 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원래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볼게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이거는 자,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완전한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요.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아무리 이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래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거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익숙하게 읽히실 겁니다. 그런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괜찮다고 그랬죠? 니은 디귿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0번 허가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론 살펴보고 또 기출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